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기업은행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기업은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회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.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저번 주에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. 사실 제가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라이브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.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, 그리고 사실 결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에 대한 것도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죠.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,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기업은행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죠. 아이캐피탈, IKB, 투자증권 등등등 9개 비은행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,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 PBR이 0.33배, 그리고 BPS가 41,733원으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.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.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,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, 그리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되었었는데 이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자면요. 이 세부 내용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, 즉 금융위원회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,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, 그리고 바로 저번 주인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고 했었죠.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라든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,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.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.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2차 세미나 영상을 좀 라이브로 지켜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했었던 세부 내용과 크게 달라진 내용들이 없다라고 느꼈어요. 그렇다면 이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.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은 쭉 보시면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에요. 쭉 본다라고 한다면 그냥 전체적인 틀,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. 이 자료 같은 경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초창기에 나왔던 자료이죠. 그래서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업 밸류업 해설서예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나왔던 내용들과 별 크게 달라진 내용들은 없습니다. 세 번째는 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.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구체적인 방안, 그 자료와 거의 달라진 내용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. 별다른 자료들이 없다.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건데요.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다.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이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, 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나 민주당은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,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화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었는데요. 민주당에서 공약한 정책들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.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,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.
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.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이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 국회 동의,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.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민주당도 1,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요.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김 빠진 내용들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 밸류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기업은행 차트를 보시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금융사이다 보니까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죠. 그런데 이 배당락과 겹치면서 이 실망 매물이 한 차례 쏟아진 바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, 그리고 5월 2일 2차 세미나 날 때도 좀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약 한 2% 정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. 그런데 다시금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. 그런데 일단적으로 2차 세미나 내용들이 너무 상당히 실망이 컸다 보니까 다시금 저평가 기업들이 좀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. 과거에도 좀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상승했던 전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지지해주고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데 만약에 지지랑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사실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좀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거든요.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일단 필수적으로 필요하고, 만약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